綺麗になるわけじゃな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무조건 아름다워지는 방향으로 교정이 끝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치과 의사가 치료하기 편해지기 위해서 치아를 뽑는 경우도 있다. 이 치아의 모양과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교정이 아니고 밖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있으니까 빠르면은皆さん konnichiwa.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방법은 발치 교정밖에는 없을까요? 한번 뽑은 치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確かに 이렇게 생각을 해서 콤플렉스가 있는데도 이거를 계속해서 치료를 못 받고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先生、今日は歯並びをきれいにする方法についてお伺いしたいのですが、歯並びをきれいにする方法は歯を抜いて行う歯歯矯正以外にはないのでしょうか? 그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발치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교합이 전후방적으로 심하게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은 치아를 배열을 하려고 하는데 치아를 담는 그릇인 뼈의 폭이 너무 좁거나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교정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심미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기능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발치 교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트네님, 실제로 이 발치 교정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どの程度? 실제로 그렇게까지 치열이 엄청나게 나쁘다 싶은 사람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셨나요? ほとんどないと思います. 그쵸? 무조건 치아를 뽑아서 발치 교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분들은 의외로 소수라는 거죠. 確かに。でも私もそうですし、多くの人が歯を抜いて矯正するしか歯並びをきれいにする方法はないと思っているはずです. 맞습니다. 이게 또 치열이 안 좋은 경우에 발치 교정을 하면은 의사가 치료하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러면은 안 되지만 의료인으로서 본인의 치료의 용이성을 위해서 발치 교정을 쉽게 진단을 내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そうなんですね.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아 한번 뽑으면 절대로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は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정말 발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は早速解説をお願いします。 그럼 먼저 발치 교정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はい、お願いします. 단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체에 대한 부담. 당연히 자기의 이제 신체 일부를 회복할 수 없는 일부를 잃는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치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확히 발치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치 교정 진단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부정교합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치아 사이 공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치 않는 방향으로 얼굴의 형태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3つ目は初めて聞きました. 그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はい. 일단 첫 번째, 신체에 대한 부담. 치아 자체를 뽑는 거가 당연히 신체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치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치아가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씹을 때 그 힘이 더 적은 숫자의 치아에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分散されるって感じですね. 분산이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아를 그냥 무작정 뽑게 되면은 씹는 힘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치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치료의 방향성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무조건 장기화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의사가 치료하기 편해지기 위해서 치아를 뽑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발치를 하면은 우리가 치아를 배열하기 위한 공간을 얻기가 너무너무 쉬워지잖아요. 이만큼 5mm, 6mm 정도가 그냥 한꺼번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쪼르륵 펼쳐버리면 펼쳐져요. 되게 금방. 그러면 환자는 만족하거든요. 치아가 가지런해졌다. 근데 교정은 그게 아니에요. 교정은 가지런해지는 게 시작이고요. 가지런해지는 거는 교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인 거일 뿐이에요. 교정을 하셔야 되는 분은 부정교합, 치아의 배열을 어금니까지 완벽하게 다 맞추는 게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은 치료 계획이 틀어지고 잘못된 치료 계획으로 가고 부정교합이 오히려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そしたら抜いてしまった歯の隙間を埋めるにはどれくらいの時間がかかるのでしょうか? 정말 오래 걸리는 분들은 그 이제 구멍을 완벽하게 메우기 위해서 막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3년. 그런데 아예 안 메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치아라는 게 위아래가 이제 착착착착 잘 맞아야 되잖아요. 이 치아의 비율이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특정 치아가 모양이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작거나 크거나 이러면은 이게 안 맞아요, 계산이. 그래서 위아래 치아를 배열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공간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공간을 완벽하게 다 닫고 뭐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2、3年ずっとワイヤーをつけて食事もちょっと思うようにできないと思うとストレスが結構大きいですね。 맞습니다. 이 식사를 몇 년 동안 마음대로 제대로 못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양치 진짜 열심히 안 하면 충치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よく聞きます。 예, 이것도 진짜 고려를 해야 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얼굴이 크게 변한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綺麗になるわけじゃな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무조건 아름다워지는 방향으로 교정이 끝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치아를 발치를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좁아질 거 아니에요. 공간을 닫고 나면은 그러면은 얼굴이 중간 정도의 길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동부스름하거나 이런 분들은 살짝 얇아지면서 이뻐질 수 있어요. おお。 근데 원래 길었던 분들은 치아를 안쪽으로 집어 넣어주거나 그런 다른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길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입이 들어가잖아요. 입이 애초에 안 나와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입이 싹 들어가면서 되게 나이가 들어 보여요. おばあちゃんみたいな感じ。 아, そうですね。綺麗になろうと思って抜歯までした結果そんな風になったらちょっと悲しいですね。今まで聞いたデメリットの中では一番のデメリットかなと思うんですが、なんでそんなことになってしまうのでしょうか。 좋은 질문입니다. 뭐 어쨌든 할머니처럼 이렇게 뭔가 팔자주름이 생기거나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치아 아니면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뼈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여주는데 피부는 몇십 년 동안 그 위치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잘 따라와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근육이나 피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름이 생기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なるほど。歯を抜いて後ろに下げることが必ずしも心理的な美しさにつなが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발치 교정을 한다고 무조건 이뻐지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では逆に歯を抜かずに歯並びを整える方法はないのでしょうか。 아, 물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을 한 이유가 이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인 거죠. はい、ぜひ教えてください。 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공식 라인을 추가하시면 발치를 하셔야 하는지, 발치를 하게 되면 얼굴이 크게 변하는지 여부를 무료로 진단을 해드립니다. おお、無料ですね。 서울대 출신 의료진들이 개발한 진단 시스템을 통해 당신에게 맞는 올바른 치료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공식 라인을 추가해주세요. 그럼 바로 치아를 뽑지 않고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お願いします。 일단은 여러분들이 치아를 내가 발치를 해야 되는지 발치를 해야 되지 않는지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정을 해야 될 정도로 부정교합이 심한지 안 심한지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치료 방향입니다. 근데 교정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는 이 치아의 배열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정으로 바로 잡을지 아니면은 라미네이트 보철적인 방법으로 바로 잡을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치아를 깎는 양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교정을 고려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교정을 했는데도 치아의 모양, 색상 이런 것들에 불만이 생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치아의 모양과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교정이 아니고 라미네이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추천을 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치아의 배열이 약간 틀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치아의 색과 모양이 애초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은 교정적인 방법을 고려하기 전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そしたら先生、無削除ラミネートっていうのは本当に歯を削らないんですか？ 거의 깎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일샵에 가가지고 뭔가 손톱을 할 때 여기 보통 이렇게 부드럽게 폴리싱하고 그 다음에 붙이죠? 네, 그런 겁니다. 치아도 울퉁불퉁하고 너무 오래된 더러운 표면이 있으면은 라미네이트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접착이 되지를 않아요. なるほど。じゃあ少ししかない変化のために日歯歯矯正をしようと考えている人はもっと効率のいいラミネート治療も視野に入れるべきだということですね。 그쵸. 이제 기간적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またいつもの宣伝ですか？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전이 아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라미네이트를 하면은 빠르면은 하루 만에 아무리 늦어도 뭐 이틀에서 3일 정도 안에 라미네이트를 완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고 이 메리트를 알고 치료의 옵션을 결정을 하는 거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確かに不正咬合や大きな噛み合わせのズレがある場合を除き今の日常生活に支障がない方なのであればラミネート治療を視野に入れて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정말로 이 케이스가 깎지 않는 라미네이트가 유리한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드렸었던 공식 라인에서 저희의 상담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本当に無料なんですね。本当に無料です。どんな方法で歯並びをきれいにするか悩んでいる方にはぜひ受けていただきたいですね。
이 진단을 계기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딱딱 잘 정리를 해서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치료 방법이 나한테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는지 이거를 확실히 아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10년 동안 광화문에서 쌓아왔던 기술력, 임상 증례,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올바르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最後までご覧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